이번 시간은 림프절이 커졌을 때 어떤 기준으로 악성과 양성을 나눠볼 수 있을지 같이 고민을 좀 해볼 텐데요. 자, 일단 연구를 조금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연구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9세에서 25세, 그러니까 젊은 연령층에서 좀 제한성이 있는 거죠. 말초의 림프절 비대가 나타난 환자들을 대상으로 림프절 생검을 실시해야 되는 세 가지 변수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겁니다. 이거는 전향적인 연구는 아니고 후향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역시나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일단 지름이 림프절이 커졌으면 이제 지름을 재보겠죠. 지름이 2cm가 넘는 경우, 그리고 흉부 X선 상에서 이제 비정상적인 소견이 나타난 거죠. 이런 소견들이 동반이 됐을 때 양성 예측도가 있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이비인후과적 증상들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음성 예측도가 높은 기준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 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을 만족했을 때 결과적으로 진짜 질환,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런 이제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음성이라고 하는 거는 즉 최근에 ENT 증상이 없으면 진짜로 질환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연구는요. 이건 이제 혈액내과에 이제 이미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20명의 림프절 비대 환자를 평가한 거죠. 역시나 이것도 후향적인 연구겠죠. 그래서 제한성은 있습니다. 자, 이 연구에서는 5개의 변수를 찾아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림프절의 크기. 마찬가지죠. 림프절의 크기는 여기서는 이제 2.25, 그러니까 1.5 곱하기 1.5 해서 2.25 제곱센티미터 보다 클 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위치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위치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위치 중에서도 역시나 빗장위, 제가 특히나 위험하다라고 했었는데 빗장뼈 위가, 그리고 세 번째가 나이입니다. 당연히 고령일수록 아무래도 악성도가 있겠죠. 나이의 기준은 40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질감입니다. 만져봤을 때 단단한 경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압통이 없을 때입니다. 일단 크기가 크고 위치가 빗장뼈 위쪽, 그리고 나이가 40세보다 더 들었을 때, 그리고 질감 만져봤을 때 단단한 경우, 그리고 압통은 오히려 통증이 없는 경우가 악성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연구들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려 볼 텐데요. 일단 크기가 1.0 제곱센티미터 안 되는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비특이적인 반응에 의해서 커진 것으로 볼 수 있고, 대부분은 양성이라고 간주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감염성, 그러니까 뭐 감염성 단액구증 또는 뭐가 있을까요? 뭐 톡소플라즈마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배제한 다음에 기저질환으로 뭐 전신에 어떤 증상이나 징후가 없다면 대부분은 추적 관찰하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추세가 점점 커지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환자분에게 병원에 다시 오시라고 교육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림프절을 만져보죠. 만져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기록을 하게 돼요. 뭐 부드럽습니다. 아니면 딱딱합니다. 아니면 고무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또 움직인다, 뭐 고정이 되어 있다. 거기다가 이거 눌러보면서 통증이 있는지도 같이 보잖아요. 압통 같은 거 보게 되는데, 자, 이때 지금 뭐 단단하다 또는 이제 압통이 없다, 대강 이해는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압통이 없는 게 왜 더 조짐이 안 좋은 거냐면 빠르게 크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떤 감염이나 염증에 의해서 굉장히 빠르게 림프절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 림프절을 둘러싸고 있는 캡슐이 빠르게 이제 신전이 되면서 통증이 유발이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원리라면 캔서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전이암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빠르게 크면서 역시나 통증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빠르게 커서 통증이 유발되는 거는 어떤 감염이나 염증성 질환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압통이 없는 게 오히려 이 캔서 쪽 악성화랑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100%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전이암의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커서 압통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정이냐 유동성이냐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캔서에서 고정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주변 조직에 의해서 붙들려 있으면서 이제 고정성의 림프절 비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자, 림프종이 대표적으로 유동성이 있습니다. 뭐 고무같이 만져지면서 이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악성화도를 나누는 지표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5가지는 양성 예측도가 높은 기준이었고, 또한 이제 후향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벽한 지표는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전향적인 진료 환경에서는 어떻게 적용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이제 참고용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검을 해야 되느냐, 언제 생검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인디케이션도 좀 불분명하죠. 그러나 확실히 의심이 들 때는 생검을 해야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생검은 물론이고요, 랩 테스트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면밀하게 경과관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이제 생검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경우겠죠. 예를 들면 고형성에 단단하고 또 압통도 없어요. 거기다가 목 쪽에 림프절이 커졌고 흡연력에다가 뭐 나이도 많으셔. 고령 환자예요. 이럴 때 아니면 위치가 이제 빗장뼈 위다. 또는 뭐 전신적으로 림프절 비대가 나타나고 뭐 움직였다. 그런 경우는 또 우리 림프종 같은 거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럴 때 아무래도 그쵸, 많이 의심이 될 때 생검을 해볼 수는 있는 건데, 그러니까 대부분은 생검을 안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병력 정치해야 되겠죠. 일단 이 악성화도를 생각하기 전에 여러 가지 양성 질환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력 청취부터 뭐 기저질환은 없는지, 뭐 최근에 감염에 대한 어떤 포커스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다 배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캔서가 의심이 되더라도 바로 이런 림프절 종들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원발성 병변으로 의심이 되는 점막 쪽에 병변이 있다면 이거를 먼저 생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FNA라고 하는 게 있죠. Fine Needle Aspiration, 흡입을 하는 건데요. 보통은 이게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생검을 하기 전에 FNA를 한다. 그러니까 악성화 질환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캔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판단할 때 이 병리적으로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세포 덩어리가 필요한 건데 이 FNA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세포 단위로 이제 흡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확한 진단을 지연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또 참고적으로 알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대부분의 1차 의료기관에서 만나는 림프절 비대 환자는 면밀한 경과관찰이 답이 될 겁니다. 기본적인 사항들 체크하고 어느 정도 랩 테스트를 한 면밀한 경과관찰, 보통 몇 주 팔로우업을 해보자 라고 할 텐데, 이 간격 사이에서 만약에 림프절 비대가 너무 빠르다라고 했을 때는 환자분에게 다시 병원에 오라고 교육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기본적인 이런 사항들을 체크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체를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당연히 상급 병원에 의뢰를 해야 되겠죠. 혈액내과나 종양내과 전문의에게 컨설트 받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림프절이 커졌다고 해서 항생제를 무턱대고 쓸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원인이 세균성 감염이 강력하게 의심이 들 때는 항생제를 쓸 수가 있겠지만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림프구 용해 효과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림프종이나 백혈병 때문에 림프절이 커졌다. 그러면 오히려 진단을 모호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테로이드 자체가 면역 억제제죠. 오히려 감염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가 있죠. 이런 주의점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응급 상황이다. 예를 들면 감염성 단해코증 때문에
림프절이 커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인두 쪽, 그러니까 와일드헤어스 링에 있는 뭐 어떤 림프절이 커져서 인두를 폐쇄하고 있다. 그래서 호흡이 굉장히 힘들다. 이건 이제 응급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치료로 이 림프구 용해를 이용해서 스테로이드를 써볼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조금 두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한번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정확한 거는 좀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